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열입니다. 오늘 할 거는 스킬 자수. 저는 90년대생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해봤거든요. 이거 되게 시간 죽이기 좋은 취미 중에 하나인데 다이소에 가니까 팔고 있더라고요. 5,000원에.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한동안 좀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가 찾는 디자인을 팔질 않아서 그동안 그냥 원하는 디자인 나오면 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방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방석으로 안 쓰고 벽에 걸어놓을 것 같긴 해요. 저 약간 지금 약간 벽구에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아직 하나도 안 꾸몄는데 벽구 용품만 계속 보고 사고 만들고 있거든요.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이거 했었는데 한 번도 완성해본 적이 없어요. 완성을 못하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늘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아마 어머니가 버리셨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완성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팔아가지고 한번 사왔습니다. 열어볼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매트, 스킬 자수가 될 매트입니다. 여기다가 스킬을 하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도안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서 계속 제가 체크하면서 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 귀엽죠?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털이 길어서 이 모양 그대로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제가 보고 하나씩 이렇게 세가면서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실을 3가지 색상이고요. 열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는 법은 다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저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래 치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스킬 자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러그도 만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터프팅을 해보고 싶었는데 터프팅은 너무 비싸고 그 건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 스킬 자수로 터프팅 느낌의 러그를 만드셔서 그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저의 미적 감각이 빛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한번 도전을 해보면 확대를 해볼게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이거를 밀어 당깁니다. 여기가 끝까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처럼? 네. 좀 더 해볼게요. 그렇지. 반절 접은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빼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2개 다 감아주고 빼주면 빼주면 끝. 이거 한번 잡아당겨줘야 돼. 이렇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줄만 다 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잠깐 하는 체험 자정 시간? 뭐 그럴 때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에 할애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 중에 절대 할 수가 없었고 사이즈도 A4 용지 크기 정도였는데 이제 사실 이게 애들이 이제 앉아서 이거를 진득이 앉아서 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거보다 재밌는 게 진짜 많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약간 이제 테두리만 하다가 그만두는. 근데 나이 들어서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이거 되게 어머 이렇게 간단한데 조직다. 갖다 처박아놨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기도 있죠? 아씨 왜 잘안돼? 이거 옛날 같지가 않네. 옛날에는 막 슈슉슉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옛날이라서 그렇게 추억하는 걸 그냥 막 슈슉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게 훅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얘는 너무 싼 거라서 나무 후크를 사야 되는데 이게 완전 싸구려 후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남 탓이라고요? 맞아요. 남 탓이에요. 뭔가 배워가고 있다. 근데 밑에 왜 칠을 안 해줬을까요? 그게 좀 비싼가? 공정이 들어가면 5,000원으로 안 되나? 여기 칠이 들어가면 진짜 하기 쉬운데 고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칠해진 대로 테두리 먼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슉슉슉 세우면 되는데 그 틀이 없으면 하나하나 계산하고 틀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소모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머 이게 생각보다 하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컨텐츠를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냥 뜨개질을 말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거는 뇌를 거치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 돼버렸어요.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이. 근데 이거는 하면서 느껴져요. 말이 느려지고 있다는 게. 제 머리가 두 가지를 같은 속도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세상에나. 이거 되게 개꿀 컨텐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나 옛날에 해본 거고 다 아는 거고 간단한 동작의 반복이고 별거 아니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이랬는데 아니네. 되게 어렵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약간 그때 썼던 게 제일 핫했던 게 스누피죠. 샀었거든요. 스누피랑 도안이 햄토리, 스누피, 푸 그리고 어딘가 좀 이상하게 생긴 키티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햄토리 진짜 많이 한다. 저희 때 햄토리가 진짜 완전 대유행이어가지고 반가반가 햄토리가.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맨날 부르고 재능TV에서 해줬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거를 이제 언제 한다 몇 시에 한다 이런 걸 기억하고 애니메이션을 봤던 애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틀면 아무거나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아무거나 나오는 게 재미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모든 에피소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귀여웠어요. 그 햄토리가 막 그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복잡한 그 인간관계가 햄저관계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항상 하는 그 상상 있잖아요. 이 친 동물들이 토이스토리랑 같은 건데 내가 안 보낼 때는 어떤 인간과 비슷한 사회를 꾸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충분히 이제 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건드려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봤으니까 그때 엄청 대레이저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안으로 한 스케일 자수를 또 팔았죠. 그래서 문방구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도안을 가져오느냐도 사실 약간 차밍 포인트? 뭐 그런 거였다고 해야 되나? 저는 스누피를 샀던 것 같은데 이제 스누피 디자인인 거를 한 개 만들어서 벽에 걸고 싶었거든요. 뒤에 파란색 배경에 레지 키트로 나왔었던 게 있어요. 그게 참 예뻐가지고 그걸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냥 마리오만 팔던데 마리오는 왜 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차지뿔의 도경수 미쳐버려. 제가 도경수 씨를 이제 옛날부터 역시 약간 내가 좋아하는 얼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우민 씨랑 도경수 씨 보고 너무 잘생겼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특히 도경수 씨 이상한 옷 입고 나올 때도 잘생기긴 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차지뿔 나온 거 보고 진짜 확신했습니다. 그는 최고예요. 정말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엽고 사람이 너무 진중해. 적당히 약간 그 어른미가 있어요. 그분 약간 좀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잘생겼어. 제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좋아했던 하여튼 이렇게 그분들이 김남길 배우님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조승우님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동욱님 좋아하고, 그리고 해외로 넘어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좋아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니. 근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코우노 놀이에 나왔던 아야노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호시노겐 좋아해요. 모두들 유재석이냐고 하지만 그는 진짜 개 매력 덩어리. 너무 귀엽고 너무 멋지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다정하고 하여간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노래도 진짜 잘하고 노래 잘 만들고 연기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각기랑 결혼하기도 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튼 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소나무 취향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전혀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저 또 누구 좋아했었냐면 성룡. 젊었을 때 좋아해서 필모를 다 훑었고요. 그리고 좋아했던 게 그 이집트가 아니라 미이라에 나오는 남자 배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도 진짜 좋아해서 또 필모를 좀 훑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잔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 그 디즈니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거 되게 귀엽거든요. 되게 귀엽고 약간 멍청한데 따뜻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미이라에서 일단 워낙 멋있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레이첼 여자분이 진짜 걔 미친 미모였더라고요. 그때는 왜 몰랐지? 그때는 좀 약간 여자 배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 환장한다. 여자 배우들이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고 진짜 다 해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만큼 했어요. 3줄? 이 빈 곳은 나중에 실이 좀 나오면 실로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와, 실이 진짜 많이 뽑힌다. 보이시나요? 벌써 지금 막 줄줄 빠지는데 와, 어떡하냐? 일단은 다 하고 돌돌이를 한번 밀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제 한 4시간 정도 이만큼 했고요. 꽤 많이 했죠? 이제 요 안이랑 밖에만 채우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두리는 다 했고요. 지겨울 것 같아서 공사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까 사오길 잘한 것 같아요. 비가 어느 정도 오냐면 일단 경보가 3번 떴고요. 그리고 번개가 계속 치고 있어요. 번쩍번쩍 번개가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칩거를 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날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공차는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우롱 밀크티를 제일 좋아했는데 오늘 그 블랙 밀크티를 다시 먹어봤거든요. 블랙이 더 나을지도? 블랙 밀크티에 당도 30으로 하니까 딱 입맛에 맞았어요. 그 약간 쌉싸름한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딸기 주얼 어쩌고. 저 팝핑 보바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잘 먹진 않는 맛인데 원래 당도를 제일 낮춰가지고 샀습니다. 당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덥고 뭔가 지치고 질린다고 해야 되나요? 또 우리가 단 걸 좀 이제 그만 먹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음식이 다 너무 달고 심지어 김치도 달더라고요. 혹시 김치가 단 건 좀 선 넘었다 싶어가지고 특히 사 먹는 음식이 진짜 단 것 같아요. 저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달아야 한 게 단 것도 너무 달면 싫은데 이게 달면 안 될 것 같은데 달면 조금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좀 안 달게 먹으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뭘 보면서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넷플릭스 드라마를 아니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특히 약간 사건 사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살인사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자의 마음을 꿰뚫어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이비
뭐 관련된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심리적인 무언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거. 그래서 최근에는 제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는 뭐가 있었냐면 넷플릭스에 다 있는 건데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좀 잘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다큐멘터리가 정말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수정해주는 그런 불임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정자를 이제 인공수정해달라고 요청해온 사람들에게 그냥 동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공수정을 하러 간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를 낳을 생각으로 간 건데 그 의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남편의 정자가 아닌 자신의 정자를 난자에 수정시켜서 아이를 낳게 했고 그걸 계속 비밀로 붙였던 사건인데요. 한동안 그 이제 DNA로 가족 찾기 뭐 이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 사람이 자기 DNA를 넣었는데 친척일 수도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뜬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찾다 보니까 그 의사가 그런 이제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찾아보니 자녀가 막 한 600명?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단하기로는 그런 이제 레이시즘적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인 DNA가 요즘 점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시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걸 하는 이유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자기 아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 정도 생각했는데 그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유전자 다양성에 문제가 생겨서 근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친을 했을 때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유전자 다양성의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유전적 질환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함부르크 왕가처럼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윤리적인 걸 해태했다는 걸로는 처벌할 수 있어도 어떤 혐의를 붙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강간인가? 단순히 치사인가?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큰 피해를 입혔고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타격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또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가 그 남자는 자식이 500명이 있다였나? 300명이 있다였나? 1000명이 있다였나? 하여튼 그건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람도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였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자 기증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다와는 관계없이 의사를 원한 건 맞아요. 그 이제 정자를 기증받고 싶어 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레즈비언 부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남편분의 더 이상 그 정자가 생식 기능이 없다던가 무정자증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니면 혼자 사는데 아이가 갖고 싶다라던가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이를 이제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정자 기증을 받고자 해서 이제 정자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사이트에 그 사람이 뜬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자 기증을 받았고 그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세 번째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기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남자가 의 자식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정자 기증 받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실제 정자은행을 통해서 기증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사람의 정자가 몇 번 이상 제공되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이제 제 얼굴이나 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자 기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어머 누구 아기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근데 되게 내가 아는 친구의 아이랑 닮았다. 혹시 같은 사람한테 정자 기증 받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네 번째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사람이랑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내 아이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또 있지? 닮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나봤더니 너무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그 사람이 유튜브에다 항상 자기의 이제 이야기 같은 거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있습니다. 말하면서 유튜브를 항상 올렸어요. 그리고 항상 약간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 1000명 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을지 알 수가 없대요. 여간 그 사람들에게 정자를 기증했고 그의 자식이 네덜란드에만 몇백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 아이는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나와 근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내 유전자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알파 메일이 되고 싶었다는 이상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말인데 내 정자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 슈퍼 정자가 되겠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약간 그걸 하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친구랑 막 내기도 하고 섞어서 정자 기증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그 사람의 자식이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정자를 기증한 데이터를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명의 자식이 그 사람의 정자를 받아 기증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현재 이제 어머니들의 따라서 판단해본 결과 한 최소 100명은 넘어간다는 네덜란드 안에서만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처벌은 받았는데요.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못했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우선은 했고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뜨개질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재밌어요.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사이비 같은 것도 라즈니시프람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쉽게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까?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었던 사이비 종교인데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고 그리고는 뭐 자주 보는 게 나이트 스토커를 잡아란가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제 범죄자가 굉장히 기형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여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뜨개질과 한답니다. 드라마로는 저 추리, 수사, 버디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으로 저는 드라마에 한 명 이상 안 죽으면 안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그런 음산한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로맨스는 좀 너무 간질거려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잘 안 보고 주로 약간 그런 음산한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재밌게 봤던 거는 비밀의 숲. 당연히 비밀의 숲은 저 DVD도 샀답니다. 블루레이도 샀어요. 그리고 열혈 사제. 좀 제가 보는 거랑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재밌어서 봤고 원더우먼인가?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외국 걸로 넘어가면 엔데버 재밌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미스 마플도 재밌고 몽크도 재밌어요. 옛날 거긴 한데 몽크도 되게 귀엽고 재밌고 그리고 일본 드라마 셜록이 있어요. 그것도 재밌고
영국 드라마 셜록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트콤 쪽으로는 그 영국의 미란다. 아, 미란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한 30번 본 것 같아요, 저. 제 인생 시트콤입니다. 플리백도 재밌어요. 인생 시트콤. 약간 미란다랑 같은 계열인데 좀 더 무겁고 좀 더 우울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미란다랑 다르게 스스로 약간 이겨내는 게 참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저는 마지막 화 보고 울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플리백이 너무 이렇게 이겨내는 게 너무 대견하고 감동적이어서 울었었는데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엑스파일 디즈니에서 하거든요. 엑스파일이 왜 대명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메이저 대명작 드라마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 구성, 어이없는 사건 구성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하늘에서 UFO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쳤어요. 근데 막 정부가 이걸 은폐하려 해. 이걸 막 잡으러 가가지고 막 이걸 사실을 밝혀내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증거는 소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뺏겨서 없어요. 하지만 나는 본 거죠. 거기에 UFO를. 그런 식의 전개인데 그 안에 단순히 UFO를 보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UFO가 이민자들이 사는 마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민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노골적으로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괴롭히고 막 그런 장면들을 섞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런 이민자들을 대하는 경찰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비판하는데 그 겉껍질이 UFO가 하늘에서 떨어졌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 멀더랑 스컬리의 케미가 미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멀더가 진짜 잘생겼는데 아니지. 사실 멀더는 잘생긴 건 아니고 약간 흙 묻은 감자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매력이 있어요. 너무 귀엽고 어른스러울 때도 어른스럽고 엉뚱할 땐 엉뚱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뭐 그래서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컬리도 진짜 너무 똑똑하게 나와요. 거기서 약간 유일하게 이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이성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캐릭터를 조형할 때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 페어들이 제일 좋대요. 머리, 가슴, 겉이라고 하는데 GUT, 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세 가지가 딱 구성되어 있는 페어들이 가장 아름답대요. 그 겉은 소위 말해서 용기, 저돌적이고 돌진하고 본능에 충실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잘 구성한 캐릭터 조합이라고들 하는데 머리, 헤르미온느, 신장, 해리, 그리고 겉은 이제 론 위즐리인 거죠. 그 셋이 이 궁합이 딱 맞다.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모든 소설에 그 엑스파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스컬리고요. 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멀더예요. 근데 둘 다 신장의 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둘이 저돌적인 거랑 두뇌적인 부분을 이기고 심장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같이. 그럴 때 약간 역시 이래서 폐엄을 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둘의 관계도가 너무 귀엽고 예쁘고 좀 뭔가 이렇게 대놓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시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까워지는데 연애는 안 하거든요, 둘이. 근데 둘 다 약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약간 이게 약간 좀 오타쿠적인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대놓고 공식에서 밀어주는 커플은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은근슬쩍 서로 약간 마음은 있는데 약간 그게 계속 지속되는 약간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엑스파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표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로는 비밀의 숲에 황시목이랑 배두나 분이 역할 하신 그 두 캐릭터가 계속해서 약간 미묘하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되게 동료로서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연애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그 뮤추얼한 감정을 계속 공유하는 상태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렇게 요즘은 그 시리즈들을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보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좀 이제 볼까 하고 있는 게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변형준 감독님이 만든 작품인데 잠깐 저희 부모님 보셔가지고 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지금 좀 이제 봐보려고 슬쩍슬쩍 건드려보고 있는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또 재밌었다고 느꼈던 거는 백일의 랑군님 그리고 선덕여왕. 또 제가 선덕여왕 쳐돌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막 밤에 보고 몰래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김남길 씨를 좀 좋아하게 됐고 지금 보면 솔직히 좀 오글거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만화적인 연기를 한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오히려 과장된 캐릭터가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한데 물론 전극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캐릭터를 할 때 매력이 많이 발산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약간 만화적 캐릭터였다 보니까 더 만화적인 연기를 해서 조금 지금 보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를 또 한 개 빠뜨렸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미스 피셔인데요. 미스 피셔의 탐정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름이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미스 피셔라고만 검색해도 왓챠에 검색해도 나올 텐데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사를 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드라마랍니다. 호주 드라마이고요. 미스 피셔라는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건데 그 여자분이 1920년대,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이고요. 그 여자분이 귀족 출신인데 호주로 와서 호주 출신인 것 같긴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탐정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비트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이제 형사로 있는 잭 로빈슨이랑 같이 이렇게 페어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둘이 또 케미가 미쳤습니다. 거기도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끝까지 안 이어지거든요? 아닌가? 그 뒤엔 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또 나왔는데 영화는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 둘이 계속 약간 그 미묘한 서로의 약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로맨스로 확실하게 공식이 말아주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또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로맨스로 확실히 밀어주는 커플이 또 있어요. 도로시랑 휴라고 있는데 그 둘이 진짜 너무 귀여운 커플이거든요. 약간 숙맥인데 하여가 너무 귀여워요. 그 둘도 너무 귀엽고 재밌고 버틀러 씨도 너무 캐릭터 살아있고 다 너무 이제 약간 삼박자가 다 맞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으로는 푸아로 명탐정 푸아로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거는 영국 드라마고요. 좀 옛날 드라마라서 왓챠에 있는데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추리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닥터후 시리즈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테닥 이후로는 아직 안 봤어요. 테닥 보다가 약간 제 베스트 비주얼적으로 캐릭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비주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 스타일의 닥터는 테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테닥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 테닥이랑 로즈 조합이 진짜 미쳤었는데 그걸 잃을 수가 없어서 그걸 아껴보다가 그 뒤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냥 테닥이랑 마사까지만 보고 못 봤어요. 또 봐야죠. 근데 약간 뭔가 망설여지는 테닥이 진짜 짱이었는데 그 뒤에 분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별로라긴 얘기는 아니에요. 브로드처치도 봤는데 브로드처치는 제가 데이비드 테넌트 좋아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올리비아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하여튼 이제 둘이 짝꿍이 너무 진짜 거기도 매력적인 페어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들이에요. 끊임없이 열만 받는? 끝없이 열이 받아요. 진짜 끝없이. 그래서 화병 날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포기했고요. 시즌2는 아예 1화 보고 그 1화에서 그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보고 저 약간 야마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하차했고요. 그치만 드라마가 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말고 넷플릭스에 시리즈로 나오는 이렇게 인테리게이션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3화짜리인가?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거기도 데이비드 테넌트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또 있다. 에이전트 카터. 에이전트 카터는 시즌 3까지 있는데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약간 여배우분의 매력이 미친. 돌아버려. 저 진짜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어요. 에이전트 카터는. 물론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양이 좀 많아요. 진짜 계속 볼 수 있어요. 벌써 한 2번 넘게 봤을걸요. 전 시리즈.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거 이제 대박이고 또 뭐 있지? 또 일본 드라마 중에는
셜록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셜록 말고는 이제 코우노도리 좋아하고요. 제가 아야노부를 좋아하는데 처음 좋아하게 된 게 코우노도리 때 보고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호시노겐도 나왔거든요. 호시노겐은 이 전에 노래로 먼저 알게 됐었어요. 코이 듣고 이 사람 노래 되게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막 다 뒤져보니까 되게 노래를 잘 만들고 진정성 있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홍백과학전에 몇 년 연속으로 나올 만큼 인기 있는 뮤지션인데 그 사람이 배우도 한대.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지? 이러면서 본 게 코우노도리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거기서도 너무 연기 잘하고 캐릭터도 너무 이렇게 매력있고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코우노도리도 진짜 재밌고 또 다음에 재밌었던 게 그 스펙도 진짜 재밌어요. 스펙 시즌 1으로 왜 더 안 나오는지 좀 답답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 미우 404 미우 연마루용 진짜 재밌습니다. 그분의 세계관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약간 한국의 김은희 작가님 같은 느낌? 근데 시그널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런 느낌의 그 느낌이에요. 물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연마루용 진짜 재밌고 같은 작가님의 언내추럴도 보려고 지금 현재 계속 각을 천둥이 각을 재고 있는데 뭔가 망설여지는 거 아세요? 너무 이제 굿잡 드라마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조금 약간 아껴보고 싶다. 내가 좀 자리 마련하고 마음 정리하고 좀 이제 심신을 가다듬고 나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언내추럴을 약간 미루고 있답니다. 그래도 재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미우 404는 진짜 재밌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숨에 봤어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니게츠담에 도망치는 것은 때때로 도움이 된다.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최고. 호시노겐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되게 많이 봤네. 아무튼 저는 그럼 봤던 드라마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 리스트가 바뀌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밌는 페어물이나 추리물을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에 추천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짠! 곰돌이를 완성했습니다. 약간 뭔가 됐다. 이게 좀 만져줘야지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와, 털 보이세요? 지금 빠지는 거? 미쳤다. 털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고양이세요 혹시? 아무튼 이렇게 곰돌이를 완성했습니다. 좀 모양을 만져줄게요. 좀 곰돌이 같죠? 뭔가 카메라로 보니까 더 그럴싸해 보이네요. 실제로는 조금 더 볼품 없답니다. 됐다. 짠! 귀엽죠? 미쳤다. 짱 귀엽다. 이제 나머지 흰색 부분만 다 채우면 끝입니다. 그게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8시간? 한 10시간 정도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근데 좀 기를 좀 잘 내줘야겠다. 좀 꼬여 있어가지고 약간 색들이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짠! 드디어 다이소 스키자수를 완성했습니다. 짜잔. 좀 얼굴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약간 사기당한 느낌? 좀 억울한 얼굴이 됐고요.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면 또 비슷한 얼굴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뭔가 너무 이제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좀 컸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짜부러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개 점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좀 짜부러지는 부분이 좀 보이네요. 하지만 드디어 완성. 진짜 한
하루는 꼬박 걸린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1시간으로 치면은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처음에만 재밌지 나중엔 재미가 없어서 조금 이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샀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나도 이걸로 터프팅을 못하니까 이걸로 매트 같은 걸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제 안 할래요. 다 했어요. 나 이제 충분해요. 맛 다 봤고 추억여행 다 했고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해요. 이걸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 조금 비었고 실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좀 시간 나면 마저 메워줄까 합니다. 얘는 사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갈색 실로 조금 더 메꾸면 좀 더 예뻐질까요? 그냥 괜한 제 기대일까요? 또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벽에 딱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산 거랍니다. 가을 느낌 내주는 그런 벽구 아이템으로 쓰려고 산 거고요. 5,000원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딱 즐기기 좋은 가격. 근데 이제 다 하는 데까지는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스키 자수를 어렸을 때 해봤으면 해본 분이시라면 이거 해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밌었어요. 여기 밑으로는 진짜 돌아버려.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전 다 했고 해냈고 벽에 걸 겁니다. 제가 다행히 다른 스키 자수를 지르기 전에 끝을 냈고요. 좀 안 지르게 잘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앞으로 스키 자수에 대한 추억은 이렇게 묻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한번 구매해서 해보세요. 잘 맞으시면 그냥 털실만 사서 도안만 그려가지고 하면 한 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열이었습니다. 안녕.